자, 일단 요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요 자료는 제가 그 뭐, 재광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니면 단기간에 카페를 하나 제가 개설을 해서 거기다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말로만 하니까 재미없죠? 조금만 더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죠. 아까 요 부분은 아까 이제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연속형 데이터하고 명목 데이터하고는 양적 데이터하고 질적 데이터는 서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명목형 데이터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형 데이터라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연봉을 쓰게 할 거냐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룹핑, 카테고리 형태로 만들어서 할 거냐를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보실 텐데, 이건 뭐, 한글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모집단? 또 뭐 있어요? 표본. 샘플이라고 많이 해요.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뭐 선거, 뭐 이렇게, 선거 방송이나, 그 다음에 또 뭐, 뭘 하든지 간에,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모집단을 아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은 모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모집단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예를 들면 다 할 수도 일단은 할 수 있더라도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그 리소스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거고요.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 국민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까요? 샘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은 뭐다? 무작위도 무작위. 랜덤하게 한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 랜덤이라는 게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요. 랜덤하게. 조금만 사고를 바꾸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버려요. 뭐 선거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에서 다 뽑아요. 전혀 다른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경상도 갔을 때, 전라도 갔을 때 뭐.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 근데 랜덤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정말 무작위 랜덤도 있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려울 때는 다양한 샘플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건설 관련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 근무인데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만 다 조사하는 거하고 그죠? 전국에 예를 들면 저기 뭐 충청도만 다 조사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문의 방향이 전국적이냐 아니면 지역적이냐 이게 전국과 지역에 관계없는 거냐에 따라서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달라져야죠. 내가 SK 다닌다고 그래서 SK 사람만 다 조사하면 그건 SK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걸 샘플링을 되게 잘 구조화해야 돼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 건설 근로자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 전국 건설 근로자의 인원 전체 대비해서 몇 명을 뽑아야 이 설문에 그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하는데 석사 과정에서 이제 그 정도 하려면은 뭐 몇천 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 여러분 그 우리 과에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한 우리 학과에서는 거의 한 200에서 한 500 사이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뽑으면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한다. 샘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끔 이제 그 디펜스 하실 때 보면 물어보세요. 누구 주고 타당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말문이 탁 막히는데 나름 논리를 세우셔야죠.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샘플링을 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샘플링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선거가 방송 보기 전에 보면은 표본 오차는 얼마고 신뢰성은 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대부분 나이, 지역 해서
할 텐데 네. 그 신뢰도하고 오차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나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이게 신뢰성을 몇 프로를 갖추려면 최소한 표본의 수는 몇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커요. 의외로. 책임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막 언급해버리면 내 너무 못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거의 상의해서 요 정도 샘플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하면 이제 거의 공대 쪽은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표본 오차 뭐 이런 거는 향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샘플을 뽑아서 뭔가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뭐로 보시면 돼요? 샘플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 데이터다. 그럼 저기서 모집단은 힘들어도 샘플 데이터를 하나 뽑아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작이 좀 가능한 게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 샘플을 만들 수도 그쪽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샘플링의 방법인데 이 한번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샘플링은 랜덤 샘플이에요. 임의 추출이에요. 어디서 뽑을지 몰라야 돼요.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면 랜덤 추출인데 보면 그 모집단에 번호를 부여해서 난수를 발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얘가 실제로 그렇게 뽑나요? 여기 이 사이트에다 주고 여기 100매만 해줘. 여기 50매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저렇게 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 방법인데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층이 완전히 다를 때. 예를 들면 내가 전국에 대한 어떤 뭐 지청에 대한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의 만족도를 내가 평가하고 싶다. 근데 근로감독관은 전국에 다 펼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만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층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 뭐 경기, 충청, 전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랜덤하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층별 샘플링이라 그래요. 층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다를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샘플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층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뽑아버리면 전혀 왜곡된 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야, 너 전국 한다고 그러는데 왜 다 서울 사람만 했어? 이래버리면 나중에 디펜스 할 그 명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층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샘플링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락 샘플링이에요. 얘는 뭘까요? 층별은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하나를 랜덤하게 고르면 걔를 다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회사들에서 뭔가 그 입고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 조금씩 여기서 조금 하는 구조가 아니라 얘네들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 품질은 다 비슷비슷한데 요 안에 품질이 뭔가 좀 다를 때 그때는 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요 제품을 다 꺼내서 그 전체를 다 조사해 버리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이고 그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층별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군집 추출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단 추출법도 있어요. 다단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얘를 같이 쓰는 거죠. 아까는 이제 여기 하나 선택이 되면 이걸 다 조사하면은 군락 샘플링이고 이 안에서 또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거니까 얘는 다단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개통 샘플링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오늘 예를 들면 11이니까 11번
21번, 31번, 41번. 왜냐면 그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단위마다 이게 패턴이 달라질 때. 예를 들면 사이클이 있는 그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계절별로 뭔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3월 또 그다음에 또 7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샘플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계열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데이터를 봐야 돼요. 쭉 봤더니 야, 샘플링은 이렇게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쓰면 어떤 방법으로 뽑을 건지를 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야 왜곡되지 않는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뭐다? 랜덤 샘플링이다. 뭐 어려운 게 나오죠? 이거 떠나서 일단.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요. 잠깐 이제 사이드로 나가서 자 엑셀을 볼 텐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데이터는 어디서 다루냐면 거의 엑셀에서 다루세요. 엑셀 안 쓰시는 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안 쓰세요? 엑셀. 엑셀이요? 네. 엑셀에서부터 다 많이 씁니다. 가끔 써요? 엑셀 라인. 운전할 때 써요? 엑셀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제 통계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면 엑셀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탁월하다. 모르는 사람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거의 엑셀에서 다 하셔야 돼요. 왜? 통계 패키지에서 엑셀처럼 못 쓰거든요. 통계 패키지를 뭘 쓰든지 간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거의 다 코딩해서 통계 패키지로 가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웬만한 분석들은 거의 1차적으로 다 한번 스크리닝이 쫙 돼요. 그래서 엑셀을 잘 쓰셔야 된다. 근데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의외로 적어요. 막 엑셀 자격증 가진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몇십 년간 썼는데도 못 써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데 떼돈을 벌어요. 왜? 너무 못 쓰니까. 전국에 하여튼간 근로자가 100명이면 그러니까 현장직은 관계없고 관리직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희한하지 않나요? 잘 쓴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잘 쓰는 건가요? 데이터를 관리할 수준. 데이터 관리. 그렇죠. 그냥 뭐 일반적인 데이터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합산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데이터를 줬는데 위에서 부서장이 야 이거 좀 줘봐, 이거 레포팅 좀 줘봐 하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근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엑셀을 쓰지만 데이터를 잘 운용하게끔 쓰지는 못해요. 엑셀을 뭐처럼 쓰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워드처럼 써요. 엑셀이 긍정하시죠? 제가 강의해보면 100에 한 8, 90%는 맞아 다 그래요. 왜냐면 희한하더라고요. 중소기업체나 기업체를 가보면 엑셀을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워드처럼 써요. 그래서 엑셀을 얼만큼만 쓰냐, 딱 진짜 심한 데는 좀 전에 이만큼만 써요. 이만큼만 쓰고 저장. 맞죠? 그리고 컴퓨터에 가서 엑셀 파일 검색하잖아요? 수천 개야. 뭐지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써요. 특이해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쓰고요.
정말 심한 회사는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도 쓰고요. 어떤 회사는 그걸 모아서 1월 이렇게도 쓰고요. 이상하겠어요. 왜 이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상하다는 게 왜 이상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어떤 한 가지 목적에 맞게끔 해놓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연말에 가서 예를 들면 이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회사의 업무는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여러분 다 그래요. 또 맞아 할 거예요. 다 한 달 살이 인생이야. 모든 데이터가 한 월 말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한번 봐보세요. 다 월말 보고를 위한 결산, 마감, 모든 데이터가 다 월 단위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12달이면 12월치가 저장이 돼요. 근데 연말에 가면 이거 다시 다 열어봐야 될 일이 생겨요. 왜 그래요? 월 말 기준 해놨는데 갑자기 야 거래처별로 한번 뽑아봐봐. 다 열어야죠. 이것도 열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일을 꺼내 막 뒤져가면서 쳐요.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워라밸을 설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관리자들이 맨날 밤새매요. 왜? 그거 하느라고요. 그게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마다 가서 코칭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코칭을 하거든요. 사고만 바꾸면 돼요. 이게 엑셀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사고만 바꾸면 돼요.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된다. 데이터로. 워드처럼 관리하지 않고 뭐처럼?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 한 500억 미만인 회사에 뭐 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부서의 개인 업무는 엑셀 파일 하나면 끝나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다 모아도 엑셀 파일 하나면 1년 내내 모아도 충분해요. 충분해. 일 양이 얼마나 주냐면 내가 100이라는 시간을 투여했잖아요. 그런 컨셉만 바꾸면은 3분의 1로 일 양이 줄어요. 안 그럴 것 같죠? 3분의 1로. 나머지는 뭐예요? 놀아도 돼요. 평생 놀아야 돼. 평생 놀고 있어. 근데 부서장이 야 이거 좀 줘봐. 잠시만요. 5분 안에 줄 수 있으면 돼요. 평상시에 놀아. 평상시에 놀고 5분 안에 줘. 그러니까 일을 더 시켜도 5분 안에 줄 수 있어요. 왜? 내 일이 뭐라 그럴까요? 이미 많이 그러니까 나의 일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회사에 가서 3개월만 일해보잖아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느라고 뼈 빠진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엑셀을 거의 못 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1년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한 1800시간이 나와요. 네. 그럼 180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맞춰진 일을 갖다가 데일리로, 위클리로, 먼슬리로 해서 이 일은 데일리로 몇 시간, 위클리로 몇 시간 해가지고 그걸 짜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짜놓고서는 시간을 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800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1인당 1800시간이면 한 부서에 5명이 있다. 네. 1800시간을 총합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뭐 200에서 300시간을 더 추가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2, 3년에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쉽지 않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고냐면 직원들이 내가 200 받는데 딱 200만 원어치만 일을 해서 그래요. 절대 200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199만 8천 원어치만 일을 해요. 돈을 더 안 주는데 굳이 일을 더 할 필요는 그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아니 진짜로. 예를 들면 내 연봉은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200만 원어치 하는데 딱 200만 원어치 하네? 그냥 200만 원어치인 거예요. 근데 내가 600만 원어치를 하면 야 쟤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 뭐 부서장도 다 계시겠지만 일을 그렇게 하는 친구는 달라요. 보면 모를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알아. 내가 190만 원어치 일을 하는지를 누가 안다? 부서장이 안다니까요. 그게 모를 것 같잖아요. 그분도 뭐
엑셀 못할 것 같은데. 아, 엑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엑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엑셀의 문제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업체를 가보면 그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을 그냥 일로 바라보는 거죠. 절대 개선 안 해요. 게임처럼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게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점수를 올리려고 막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막 한 손으로 했다 두 손으로 했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일은 절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보고서에 보면 여기 뭔가가 막 적혀 있어. 왜 그래요? 이 틀을 안 깰려고 그러는 거죠. 왜? 선임자가 만들어 놓은 틀인데 충분히 깨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절대 안 깨려고 해요. 왜? 선임자 눈에도 그게 맞춰져 있고 나도 그거를 굳이 내가 힘을 들여서 깨야 돼? 근데 이것 때문에 일이 매번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거 검토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한번 가보세요. 모든 데이터 다 이게 뭔가 왜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걸 내가 조정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틀려져 있어. 또 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이게. 그래서 그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그렇더라. 업종에 관계없이 뭐 분야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그렇더라. 그래서 그것만 바꿔도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무조건 연봉 한 500에서 1000원 무조건 올라간다는. 왜? 세 사람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으니까 10 남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으면. 개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리가 개인 사업을 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관리거든요. 관리. 관리직이죠. 그렇죠. 관리. 제가 지금 데이터 관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관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테크니션이 뭔가를 막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는 의외로 이런 거예요. 관리에 대한 그 로스를 많이 생각을 안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관리직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아닌가요? 관리직은 최소한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 관리가 이제 어떤 성과를 내는 관리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소모성 관리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회사도 가만 보면 이런 회사도 봤어요. 1000억 하는 회사인데 여직원이 하루 종일 밤새서 일해요. 뭔가를 막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TF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이 직원 이걸 열심히 만들더라. 쓰세요? 안 쓰는데요? 쓰세요? 안 쓰는데요? 아무도 안 써요. 뭐 하세요? 모르겠어요. NFT가 하래요. 연봉으로 막 3,000씩 주고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관리 로스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게 또 관리자가 많아서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에 대한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엑셀을 어떻게 쓰면 된다? 엑셀답게만 쓰면 된다, 엑셀을.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데이터 나중에 설문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 설문을 받았는데 당황해. 설문 500매를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사실은 작업일보나 이런 거 쓰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도 가면 쓰잖아요. 공사일보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거 채 그냥 갖고 있어요. 막 몇 년치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왜 갖고 있어요? 뭔가 증빙하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긴 데이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데이터화 시켜서 그걸 내가 뭔가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기술 통계인 거예요.
데이터, 수천 건, 수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인사이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스킬. 그거 어디서 작업해요? 엑셀에서 하잖아요. 그걸 내가 막 프로그램을 짜진 않잖아요. 한글에서 하지 않잖아요. 엑셀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엑셀에 그런 기능이 일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엑셀을 잘 써야 된다. 잘 쓴다는 게 막 고수가 되라는 느낌이 아니라 최소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만 쓰셔도 업무가 얼마나 준다? 3분의 1로 준다는. 좀 획기적이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3분의 1을 주게 되면 네. 관리자 입장에서,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거 한 사람만 있어도 되겠네? 나머지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죠. 고용에 문제가 생겨. 노조에서 저 되게 싫어해. 막 예를 들면 왜? 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 관리자가 네가 열심히 하면 세 사람 일을 한다. 근데 그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 관리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 다음 스텝의 관리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회사는 오늘 몇 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회사가 있는 반면에 제가 CJ 공장을 갔더니 그 에어 있잖아요. 칙 쏘면 이게 몇 원인지를 관리를 해요. 칙 쏘면 30원. 왜? 어떻게 관리해요? 생각을 해봐요. 에어 칙 쏘면 30원. 어떻게 할까요, 그걸? 상상 안 해봤잖아요. 왜?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전기세죠. 컴프가 작동하는 전기세. 그럼 그 생산하는 양. 한번 칙했을 때 그거 비닐에다 칙 쏘면 얼마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치고 잘라보면 아, 이거 얼마구나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을 딱 들어갔어. 근데 막 칙 소리가 나. 다 뭘로 느껴져야 돼요? 돈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니는 왜 그걸 3개 만드니? 하면 조용해질 거고 돈도 세이브 될 거고. 그러니까 관리는 뭐다? 끝이 없는 거예요. 관리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점점 마치 일본 기업처럼 정말 타이트한 관리.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게임에서 점수 올리듯이 관리라고 하는 건 끝없는 일이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몸값은 차이가 확 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수가 보는 눈하고 밑에서 그 더하기 빼기 하는 사람의 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걸 보는 사람은 거의 뭐 그 연봉이나 이런 게 탁월하죠. 탁월해. 재밌지 않나요? 이건 통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이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엑셀이 어떻게 생긴 놈인가를 먼저 보고 여기서 거의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초 통계의 거의 한 반 이상은 엑셀에서 거의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 가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데이터화 시킬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한테 알려줬어요. 다음 주 갔더니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일이 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 누르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엑셀 자주 안 쓰신다 그랬죠? 그죠? 엑셀 자주 안 써요. 딱 3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엑셀 뭐라 그래요? 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셀. 셀.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열. 그죠? 얘는 행. 여기는 뭐라 그래요? 메뉴. 이거 어려워요? 요거 뭐예요? 자주 쓰는 메뉴. 이게 다야. 자, 이거 셀, 그다음에 열, 행, 여기 자주 쓰는 메뉴. 이게 그냥 메뉴. 이래요. 엑셀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로터스사부터 해가지고 MS사가 그냥 샀어 그냥. 이거 좋은데? 샀어요. PPT도 딴 데서 만들었는데 MS가 샀어 그냥. 이거 좋은데? 모아서 오피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단 요 셀인데 이제 컨셉 3가지를 설명하는데 아까처럼 엑셀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컨트롤 누르고 휠을 누르시면 얘가 뷰가 이렇게 돼요. 뷰가.
어렵지 않죠? 처음 들어보시면 적어놓으세요. 안 넣었어? 답이 안 넣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출력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만큼만 쓴다 그랬잖아요. 이만큼만.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엑셀이. 자, 얘가 A4로 출력을 하면 이게 한 1cm 정도 된다. 그럼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컨트롤하고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밑에까지 가거든요. 그럼 몇 줄까지 가요? 이게 1cm다 그러면 100만 cm면 길이가 얼마예요? 수학을 잘 많이 안 하시는군요. 이러면 미터, 이러면 키로. 몇 킬로? 지구 두 바퀴를 돈다고요? 10kg죠,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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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짜리인데 10kg까지 다 못 써요. 왜? 컴퓨터 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5만 줄, 한 10만 줄. 안전보건공단에서 데이터 받았더니 뭐 한 10만 줄 넘는 것 같은 거예요. 한 100만 줄짜리도 한 받았어요. 3년치 대회 데이터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할 때 보니까 한 100만 줄 넘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으면 엑셀에서 힘드니까 잘라서 분석을 해요.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그만큼 된다라는 게 길이가. 근데 쓰는 거는 A4 용지 두세 장만 쓴다 이거지. 그래서 공간은 충분하다. 근데 그런 게 여기 시트라고 하는 걸로 존재한다. 밑에 시트가 있죠? 누르면 계속 생기죠. 누르면 10kg짜리가 지금 몇 개 생긴 거예요? 지금 한 몇십 킬로 생겼어요. 근데 사이즈가 커져요.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간. 근데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개인이 업무를 하면서 다루는 데이터가 하루에 정말 많이 달아도 1년 내내 모아도 10만 줄 넘기가 쉽지 않아요. 10만 줄 넘기. 특히 안전 쪽 재해 데이터는 뭐 거의 발생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을 모아도 한 회사의 재해 데이터는 2만 줄 넘기도 힘들다. 아차 사고까지 다 해도 회사에 있는 모든 위험기계 다 넣어도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엑셀의 큰 이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라고 셀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원리 설명드릴게요. 이거 두 개 더 할 때 어떻게 해요? 썸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거 더 할 때 어떻게 해요? 는 그렇죠. 여기다가 막 B2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굳이 왜 그러냐 이거죠. 클릭하면 돼요. 클릭 플러스 클릭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죠? 자,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 알죠? 네,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 누구 시켰더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체 직원의 한 30-40% 돼요. 30-40%. 누가? 진짜 이렇게 해요. 자, 세 번째 방법. 정말 고수인데, 계산기를 꺼내요. 그래서 12 더하기 34를 해요. 46. 오케이. 46. 세 번째 되게 웃으시잖아요. 회사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직원이 하루 종일 가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이렇게 보면 그 컴퓨터 옆에 계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옆에 계산기가 놓여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 말은 어떤 상황이 발생 꼭 꺼내 두들겨서 그거를 입력을 해요. 한글이나 워드에서 보고서 쓸 때 아마 그렇게 할걸요? 엑셀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산기를 꺼내서 화면을 보면서 입력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써놓는단 말이지. 자, 방법 1, 2, 3 중에 어떤 거를 써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상부기관에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괜히 수식 넣어갖고 그쪽에서 퍼갖고 딱 해서 흐트러뜨리느니 있는 그대로 써갖고 주는 게 일을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기법이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룰 때,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방법 1, 2, 3 중에 어떤 걸 써요? 1번을 써야 돼, 1번을. 좀 전에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계산 결과를 그냥 복사해서 거기다가 숫자로 붙여버리면 그냥 숫자예요. 얘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상부기관을 위해서 내가 계산기를 써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계산을 해놓고 그 결과를 그냥 레포트에 넣는 게 맞는 거지. 레포트를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밤새야 돼? 계산기를 쓰는 일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근데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시면 근데 내가 잘못 봤어요. 12가 아니야. 얼마? 20이야, 22.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죠. 두 번째 방법은 다시 계산기 꺼내야 되는 거죠. 다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리자는 계속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가 반 이하로 확 줄어요. 매일 하는 거니까 이 작업을. 그래서 방법 1, 2 중에 2를 써야 된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자, 두 번째 원리예요. 너무 단순한 걸 너무 오래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엑셀 책에 다 있어요. 모르면 거기 가서 보세요. 요거 더하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들도 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놓고 얘를 쭉 당기면 얘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없어요? 이 정도는 다 알 것 같은데.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계속 뼈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고수고. 여기서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얘를. 왜냐면 어떨 때 데이터가 붙어 있을 때 어떤 속도로 넘어가냐면 컴퓨터 계산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10만 건이 있다. 따닥 누르면 10만 건까지 동시에 쭉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걸 계속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마시는 사람 있어요. 10만 건 갈 때까지.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놓치면 또 다시 올라가서 또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만든 원리는 뭐냐면 이거는 오피스에서 만든 컨셉이고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예요. 이게 원래 원리야. 원래 원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더할 게 여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더할 게 여기 있어도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이게 원리니까. 이게 어떤 원리예요? 책에서는 뭐 상대 주소, 뭐 절대 주소 얘기를 하는데 엑셀은 내가 복사해서 움직인 거리만큼 이 안에 있는 주소가 전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얘가 보시면 얘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밑으로 한 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줄이나 열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주소를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복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야. 잘못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잘하면 한 방에 끝나요. 이게 원리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밤새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잖아요. 밤샐 일을 5분 안에 끝내요. 뭐든지 이제 수학이든 뭐 모든 학문이 다 원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엑셀의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 아까 그 첫 번째 원리, 얘가 두 번째 원리. 이해되시죠? 하실 수 있죠?
지금 정신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합 어떻게 내요? 그쵸. 아까 이제 하셨던 것처럼 sum 가로 열고 이렇게 가로 닫고, 그죠? 자, 엑셀은 항상 는 치면은 수식이나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함수가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안전 쪽이지만 뭐 재무, 통계, 뭐 그 뭐예요?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재미인데, 여하튼간 함수, 는하고 함수를 치고 데이터를 놓고 엔터를 치면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2007 버전 이상부터는 저런 단순 함수들은 끝에 가로 안 닫아도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이 상태 가서 요거 자동 썸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그냥 요거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을 쓰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썸이라는 함수를 하나 배운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내나요? 예를 들면 요거가 뭐 예를 들면 그 작업장 현장 1이라면 쭉 당기면 끝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씩 늘어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의 전체 대비 비율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나요? 는 요거 나누기 이거 하죠. 그죠? 물음표 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네? D 물음표 슬래시 D 하고서 그런 거 안 하는데? 남들 눈높이에 맞게. 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당기면 왜 그런 거죠? 고정. 그쵸.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원리를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 안에 있는 주소가 다 바뀐다. 그래서 밑으로 한 칸 복사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원래 얘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로 바뀐 거잖아. 얘도 이렇게 바뀌었겠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원리가 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을 것도 있죠. 그래서 얘 바뀌어야 되지 않을 곳에 가서 F4를 눌러주죠. 이렇게. F4는 토글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계속 누르면. 그래서 대부분 아까 이제 엑셀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전체 100 중에 반 이상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계산이 되는 구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복사해도 어떻게 된다? 안 변한다.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이제 끝이야. 엑셀은 이게 다야. 첫 번째 뭐다? 뭔가를 계산할 때는 셀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셀이 바뀌면 쟤도 바뀐다. 두 번째, 복사하면 이 안에 주소들이 어떻게 된다? 다 변한다. 세 번째,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이게 엑셀책 항상 제일 모든 엑셀책에 보면 제일 앞에 이게 지금 한 20-30페이지예요. 예를 들면 얘가 머릿속에 완전히 있어야 돼. 그래야 집에 일찍 갈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죠. 왜 여기 달러를 썼을까요? 에? 왜 달러 썼어요? 누가 달러가 왜 환율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나요? 응? 달러니까요. 달러 고정이잖아요. 고정. 저게 뭐처럼 생겼어요? 자물쇠처럼 생겼죠. 아니 키보드 상에 제일 자물쇠처럼 생긴 게 쟤예요. 키보드 상에. 왜 옛날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당시는 그 뭐라 그럴까 막 단순하거든요. 특수 기호 요 위에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요즘 나오는 막 뭐죠?
막 이상한 거 한글에 있는 그런 특수기호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키패드 중에 제일 자물쇠처럼 쇠대처럼 생긴 게 달러 표시죠. 달러 표시. 자물쇠와 열쇠처럼 생기기 때문에 얘를 썼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쓰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고정은 F4가 이렇게도 되지만 요건 뭘 고정하는 걸까요? 항상 달러 다음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행이 고정이 되고요. 얘는 D열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잘 안 쓰시죠? 이제 모르는 게 나왔어요. 잘 안 쓰시는 게. 한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 전체 고정. 행과 열 다 고정. 얘는 행 고정. 얘는 열 고정.